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기술사 자격증을 왜 따야 되고 왜 따야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라이센스라고 하면은 기술자라고 하면은 기술사가 제일 독보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제일 상위에 있는 자격증이죠. 그 밑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있지만 기술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 번씩은 도전을 해볼 만한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2개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 업무를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잖아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을 갖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 소위 말해서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게 된 계기는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해당되는 부분이 경제적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 아빠는 공부를 대학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가난한 아빠는 어땠죠? 상당히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하와이 주에서 교육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4년제 대학 나왔고 기술사 자격증까지 해서 개인 어느 정도는 학력도 그렇고 자격적인 사항도 했지만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결코 경제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한 발짝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했던 게 부동산 투자였는데요.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집을 사고 월세를 주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부동산 투자를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특수 분야의 경매,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고요. 소송을 통해서 경매 낙찰되자마자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공동 투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열 몇 건에 한 15개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개 이상 정도 되는 선순위 임차인 사건, 건설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또 지분 경매, 여러 가지, 또 아니면은 건물만 입찰,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 지금은 회사 일도 바쁘고 해서 예전에 제가 2014년부터 투자를 했던 부동산들에 대해서 지금은 천천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세 수익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취득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요, 보시면 한 20장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2019년도 7월 달이죠. 그 재산세를 납부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인데요. 수량은 숫자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산상으로 그 금액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서울에 강남 가지고 있는 부동산 한 건도 안 됩니다. 다 합쳐서요. 근데 저는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름 월세를 어느 정도 월급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수의 손가락 한 10손가락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 월세를 주고 있고, 또 이제 월세를 받고 또 이자를 내면서도 상당 부분의 소득은 월 소득이라고 하면은 최저 임금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월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부동산 투자를 해라 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지금 현재 2013년도였나요? 2013년도에 그 수도권 부동산 그 시세가 저점을 찍었죠. 저점을 찍고 나서 14년, 15년, 16년, 17년도까지 계속 수도권 부동산 그 흐름이 상승세를 타다가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최근 2019년도에 8월 12일 날이었나요? 네, 부동산 뭐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가지고 최종 뭐 대책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책에 뭐 굴하지 않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임대사업자 등록 낸 것도 있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좋은 기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을 취한다. 뭐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는 월세 소득, 그 월 임대 소득이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부동산 흐름이 아주 그 2000 언제죠? 1997년 IMF 정도의 그런 폭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뭐 저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보면은 제가 보면요, 거의 현장 업무 또는 본사에서 계시더라도 본사 뭐 실행이라든지 설계, 수주에 대한 업무만을 전적으로 해가지고 오로지 뭐 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 52시간이 거의 많은 300인 이상의 건설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 뭐 본인 집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 집부터 입지가 좋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고 또 교육도 뭐 학군도 봐야 되겠죠.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뭐 집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 집부터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보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투기를 조장한다든지 뭐 저런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고요. 뭐 제가 또 부동산 투자를 몇 번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최소한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뭐 입지 좋은 지역, 뭐 지금 뭐 JI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하는 부분은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아니라 할지라도 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반대를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시면은 한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기술사 뭐 자격 취득, 또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까지 했지만 뭐 지금은 다시 제가 해당되는 현재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건설 쪽에 뭐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술사를 자격 취득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득 창출이라고 하나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